네, 2022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북한을 등에 업고 거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재명도 웃기고 김용민도 웃기고, 네. 근데 이들의 특징을 쭉 보게 되면은 조롱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롱이었느냐? 가장 약점이 김건희 여사죠. 그분이 학위 논문에 한국말 유지를 영어 YUJI로 썼다라는 걸 근거로 갖가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건 뭐가 끝났든 간에 이미 기한이 다 지나서 쉽게 말하면 공소시효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아니라 과거의 논문도 다 조사해서 지금 그동안 박사로서 대학 교수하고 명예퇴직하신 분들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공소시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술계의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계에서 새롭게 창조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 해석의 문제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카피킬러로 돌아보면 전제하는 게 좀 많죠. 거기서 인형이 빠졌다 어쩌다 이거 가지고 엄격하게 들이미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렇지 예술 분야의 학자들 논문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 뭐 과거 문제 갖고 계속 대통령한테 조롱을 퍼붓고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눈여겨보고 있었죠. 박주민과 더불어. 이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자기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인데 이제 대통령 나가라 이런 집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싫은 거죠. 이 조롱으로 시작된 것이 윤석열 퇴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성공 케이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죠. 이걸 재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박근혜 탄핵에 의해서 윤석열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은 좌파가 세상이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계속 떠돌았던 것이 토착 왜구입니다. 토착 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방기, 건국기, 친일 잔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칠 것이냐는 문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전문가는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군인 출신 아닙니까? 영국군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가 있어야 미국 사람들을 이끌고 독립전쟁을 할 수 있죠. 그가 영국군 장교였다는 이유로 그를 날려버리면 미국의 독립이 성립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너는 일본에 뭐가 있었으니 다 배제한다 그러면 나라를 세우기가 어렵죠. 그러한 싸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좌파들,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4.3 사건을 일으키고 여순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에 참여하는 사람들 흔들기 위해서 토착 왜구다. 이 땅에 숨어있는 왜구다라고 흔들어댔습니다. 그걸 지켜봤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자들은 바닥빨갱이, 밑바닥부터 빨갱이라고 해서 바닥빨갱이하고 토착 왜구가 우리 건국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 토착 왜구란 단어를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다시 되살려내서 상당히 흔들어냈었죠. 근데 지금 그걸 이용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롱과 더불어 토착 왜구를 이용한 거죠. 지금 이재명 씨가 자기 유튜브에 나와갖고 우일기를 날리는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무섭고 북한이 미사일 쏘고 우리 위협하는 건 겁이 안 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국제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까?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맺은 안보조약을 이 사람은 알기나 하는 겁니까?
그 악조건에서 일본이 노력해서 경제가 성장해서 군사 강국이 된 건 사실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 국제정치의 틀이 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게 이거네요. 임진왜란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일본하고 상당히 원수가 졌죠. 그 다음에 불과 몇십 년 후에 청나라 여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조선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하죠. 왜? 양면 전쟁은 할 수 없거든. 북으로부터의 여진의 침략을 받으면서 남쪽에서부터 일본의 침략을 또 받으면 무너지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저렇게 자심한 상태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죠. 근데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이재명은 전형적인 역적입니다. 민족 반역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흔듭니다. 미국을 한미 관계를 흐트러뜨리라 그러면 너무 거센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영민처럼 뭐 이런 사람처럼 윤석열을 흔들기에 계속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힘당에서의 문제점은 윤석열만큼 지지도를 받고 끌고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가 무너지게 되면 옛날에 박헌영의 꿈, 여운형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숙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북한은 결국은 뭐냐? 지금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이번에 걔네 이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계획해서 하고 뭐 안에서는 비행기 띄우고 어쩌고 쇼를 했는데 그게 뭐 추락을 하고 어쨌든 그 내부적인 쇼고 바깥으로는 미사일을 쏴서 우리 핵 미사일이 있다 이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겁쟁이들은 북한을 달래라 하면서 꼬리를 내리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맞서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데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역적 같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굴러갑니다. 근데 그 세력이 커지면은 악마들도 세력이 커지면 거기에 또 굴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면서 히틀러의 나치가 세력을 붙이니까 독일 국민들이 따라간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지능이 약해서 따라갔겠습니까? 대세에 따라가는 거지. 지금 이런 겁니다. 조롱과 그 다음에 반일, 토착 왜고 선동입니다. 여기에 속으면은 우리는 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선동이 들어오는 거는 거꾸로 북한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고 이런 자들이 뜨면 뜰수록 철저한 검증을 들어가서 너 이거밖에 안 되니? 너 나가라.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지금 활발하게 좀 하고 8조 5조 원의 수상한 송금 문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협까지도 송금을 보내줬고 2년 동안 대한민국 은행들이 참 이상한 여러분 저 해외에 돈 좀 보내려고 한번 가보십시오. 뭐 쓰라는 게 굉장히 많죠.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은행이 다 해줬겠습니까? 이건 뒤에서 누가 백을 봐준 거거든요. 이 기간은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있었던 기간하고 겹쳐집니다.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 하나 북한으로 갔다고 밝혀지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미국이 아마 걸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전 은행이 다 걸리면 큰 난리가 나니까 한 개 정도 은행은 아마 날리겠죠. 그 은행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린 경제는 출렁이면서 또 이제 뭐 반미 세력이 일어나고 할 텐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백성기 선생과의 인터뷰를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5억 달러가 이북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2억 얼마 정도는 현대가 보냈고 나머지 2억 얼마 정도는 산업은행 돈으로 김대중 정권이 준 겁니다. 그 5억 달러하고 그 이후에 간 것으로 보이는 돈들이 결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자금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린 그런 용도로 준 게 아니고 뭐 하자고 줬는데 아니 그걸 그 당시에 북한이 핵 개발한다는 걸 몰랐습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2002년 김대중 정권하고 미국은 공동으로 북한이
HEU 고농축 우라늄 탄을 만들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2000년에 5억 달러를 주고 정상회담 한 거는 사기였다는 게 김대중 정권이 스스로 인정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직 그렇게 잘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를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롱과 반일 양대축이죠. 그 뒤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고 또 정부도 흔들리지 말고 북한을 압박할 거를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김영민, 이재명 이제 자꾸 커밍아웃 하고 나올 겁니다. 그 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